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왜 이렇게 무시하시는 거예요? 사람 대접은 해주셔야죠.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며느리 주제. 그 순간 수진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의 빨간 버튼을 향했습니다. 호텔 예약 취소 버튼이었죠.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29세 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이고도 시원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시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살짝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의 사랑과 관심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여름 제가 회사 창립기념 이벤트에서 당첨된 제주도 프리미엄 리조트 6박 7일 여행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부산의 중소 IT 기업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고요. 남편 민호와는 대학교 동기로 만나 연애 4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동안 시댁과의 관계가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큰 갈등 없이 지내왔다고 생각했어요. 참을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어차피 결혼하면 서로 맞춰가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제주도 여행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시원한 복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지난해 6월 우리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이벤트였어요. 회사에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는데 그 1등 상품이 바로 제주도 프리미엄 리조트 6박 7일 숙박권이었거든요. 성수기 기준 700만 원 상당의 정말 비싼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1등에 당첨된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었죠. 평생 이런 큰 상에 당첨되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당첨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시댁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이에요. 집에 가서 남편 민호에게 당첨 소식을 알렸을 때 민호는 정말 좋아했어요. 와, 대박이다. 우리 신혼여행 때도 제주도 못 가봤는데.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께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58세로 전업주부이셨고 성격이 꽤 까다로우셨어요. 특히 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셨거든요. 저희 집안이 시댁보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편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자주 은근히 비교하시곤 했어요. 그날 저녁 시댁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수진아, 이번에 제주도 여행권 당첨됐다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회사에서 운 좋게 당첨됐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가는 거지. 순간 제 마음이 철렁했어요. 물론 가족 여행을 생각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들이랑이라는 표현에서 저는 포함되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시누이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첫째 시누이 경희 씨가 말했죠. 어머니, 그럼 우리 가족 총 7명이네요. 아이들까지 하면 더 늘어나고. 둘째 시누이 미희 씨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가면 좋겠어요. 셋째 시누이 선희 씨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언니 회사에서 당첨된 거니까 언니가 모든 경비는 처리해줘야겠네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당첨된 건 숙박권뿐이었는데 항공료며 식비며 모든 경비를 제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남편 민호는 옆에서 별 말이 없었어요. 평소처럼 시댁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를 옹호해주지 않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호와 이야기했지만 민호는 시댁 편을 들었어요. 그냥 가족끼리 좋게 가자. 너도 시댁 분들이랑 친해질 기회잖아. 저는 한숨만 나왔어요. 친해질 기회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2년간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민호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후 일주일간 시댁에서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계획 세우는 자리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모든 걸 정하고 저는 나중에 결과만 통보받는 시기였죠. 항공편부터 문제였어요. 시누이들이 예약을 맡았는데 시댁 식구들은 모두 아시아나 비즈니스 클래스로 예약하고 저만 저가항공 일반석으로 예약했다고 하는 거예요. 언니는 젊으니까 불편해도 괜찮을 거예요. 셋째 시누이의 말이었어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참았어요. 이미 예약된 상황에서 바꾸기도 어려웠고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어요. 2024년 7월 15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시댁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는데 제가 인사를 해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시아나 항공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었고 저는 한참 떨어진 저가항공 카운터에서 혼자 줄을 서야 했거든요. 둘째 시누이 미희 씨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언니는 저기서 체크인하세요. 우리는 아시아나니까 여기서 할게요. 같은 목적지로 가는 가족인데 아예 다른 항공사를 이용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의아한 시선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출발 시간도 달랐다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탄 아시아나 항공은 오전 10시 출발이었고 제가 탄 저가항공은 오전 9시 30분 출발이었어요. 저만 먼저 출발하는 거였죠. 비행기 안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서러웠어요. 가족 여행이라고 해서 설레었는데 시작부터 혼자 떠나는 기분이었거든요. 제주공항에 먼저 도착한 저는 30분 넘게 시댁 식구들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도착해서 제가 먼저 와 있는 걸 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어머, 수진이가 먼저 와 있네. 그럼 렌터카 하나 준비해놨니? 저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마치 제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놓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렌터카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중에도 저는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앞좌석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저는 완전히 대화에서 배제되어 있었죠. 그런데 호텔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어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하려는데 예약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약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직원이 말했어요. 예약자분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며 환한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회사에서 큰 상 타서 우리 가족들 데리고 온 거예요. 정말 효부죠. 첫째 시누이도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런 좋은 호텔까지. 저는 그들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당황스러웠어요. 공항에서부터 지금까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키를 받은 후에야 알 수 있었어요. 예약 취소나 변경은 예약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했던 거였어요. 호텔 직원이 설명해 줬거든요. 예약자님께서는 체크인 후에도 언제든지 예약 취소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당일 취소 시에는 50% 환불이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봤어요.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이번 여행 정말 잘 계획했구나. 우리 가족들끼리 좋은 추억 만들자.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친절함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각자 방의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위해 다시 모였을 때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또 달라져 있었어요. 체크인이 끝나고 안전해졌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저를 예전처럼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첫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호텔 내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좌석 배치부터 문제였어요. 원형 테이블이었는데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시누이들이 앉고 저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게 되었어요. 마치 가족이 아닌 외부인 같은 느낌이었죠. 음식을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메뉴를 정하고 저는 의견도 묻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뭐든 잘 먹으니까 괜찮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음식이 나온 후에도 저는 계속 소외감을 느꼈어요. 시댁 식구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즐겁게 식사했지만 저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누이들이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 저만 사진 찍는 사람 역할을 맡겨진 거예요. 셋째 시누이 선희 씨가 말했어요. 언니가 사진 찍어주세요. 언니는 사진 잘 찍잖아요. 저는 한 번도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그냥 저를 사진에서 제외시키려는 핑계였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카메라를 들고 시댁 식구들의 행복한 가족 사진을 찍어줘야 했어요. 그 순간 정말 서러웠지만 표정 관리를 해야 했죠. 저녁 식사 후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 민호와 이야기해봤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민호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좋았어. 가족들이랑 여행 오니까 좋다. 너도 그렇지? 저는 솔직한 마음을 말해봤어요. 나는 좀 소외되는 느낌이야. 공항에서부터 계속. 하지만 민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뭘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굴어. 그냥 가족끼리 편하게 지내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가 당첨된 여행인데 왜 이렇게 위축되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식사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게 되었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아침 식사 후 첫 번째 관광지인 성산일 출봉에 가기로 했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또 저는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았어요. 성산일 출봉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항상 맨 끝자리나 뒷줄에 서게 되었고 때로는 아예 사진에서 빠지기도 했어요. 다른 관광객이 저희를 보고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가족 사진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따로 말했죠. 수진아, 너는 우리 사진 찍고 있어. 저는 또 다시 카메라맨 역할을 해야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인 차별을 받았어요. 유명한 해물탕 집에 갔는데 시댁 식구들은 미리 예약을 해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약이 6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따로 자리를 잡아야 했어요. 첫째 시누이 경희 씨가 말했어요. 언니는 따로 앉는 게 편하실 거예요. 우리끼리 이야기할 것도 있고. 저는 혼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해야 했어요. 같은 식당 아니었지만 완전히 혼자인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손님 혹시 저쪽 테이블이랑 같이 오신 분이에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따로 앉아 계세요? 테이블을 합쳐드릴까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급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조용한 곳을 좋아해서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가셨지만 저는 더욱 창피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셋째 날부터는 상황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늘의 관광 코스인 한라산 둘레길과 천지연, 폭포로 향했는데 택시 배치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총 7명이라 택시 2대를 나눠 타야 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3명, 그리고 민호까지 한 차에 타고 저만 다른 택시에 혼자 탔어요. 앞차에 탄 시댁 식구들은 서로 즐겁게 대화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는데 저는 택시 기사님과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동해야 했죠. 한라산 둘레길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고 저는 혼자서 뒤따라 걷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사진 찍을 때 벌어졌어요. 아름다운 전망대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데 시댁 식구들이 포즈를 잡고 서 있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카메라맨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셋째 시누이 선희 씨가 말했어요. 언니가 찍어주세요. 우리끼리 가족 사진 찍을게요. 저는 또 다시 가족에서 제외된 채로 사진을 찍어줘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관광객이 나서서 도와줬어요. 저희가 찍어드릴게요. 가족분이시면 같이 찍으셔야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수진아, 너도 이리 와. 겨우 가족 사진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제 위치는 맨 구석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시누이들이 앞줄에 서고 저는 뒷줄 맨 끝에 서야 했죠.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첫째 시누이 경희 씨가 사진을 확인하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진은 구도가 별로네요. 다시 찍어요. 그렇게 여러 번 사진을 찍었는데 매번 저는 가장자리로 밀려났어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명한 갈치조림집에 갔는데 테이블이 6인석이어서 한 명은 따로 앉아야 했어요. 당연히 그 한 명은 저였죠. 둘째 시누이 미희 씨가 말했어요. 언니는 저기 혼자 앉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먹을게요. 저는 가족들과 1미터 정도 떨어진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했어요. 같은 식당 아니었지만 완전히 동떨어진 기분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계산할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계산해. 내가 당첨된 여행이잖아. 제가 당첨된 건 숙박권뿐이었는데 모든 식비까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가족 여행이니까 제가 조금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 천지연 폭포로 이동하는 길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었어요. 민호가 제 옆에 와서 걸으며 말했거든요. 수진아, 고생 많다. 조금만 더 참아줘. 그 말에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적어도 남편은 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천지연 폭포에서도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민호가 나서서 저를 가운데로 불렀어요. 자기야, 이리 와. 가운데 서.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순간도 잠깐이었어요. 넷째 날,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오전에 호텔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풀사이드에서 음료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그들과 함께 앉으려고 했지만 자연스럽게 제 자리는 없더라고요. 의자가 딱 6개만 있었거든요. 셋째 시누이 선희 씨가 말했어요. 언니는 수영이나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쉴게요. 저는 할 수 없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에 들어갔어요. 혼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점점 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첫째 시누이 경희 씨가 말했어요. 그런데 수진이 친정은 정말 가난하다더라.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며. 둘째 시누이 미희 씨가 거들었어요. 맞아. 그런 집안이 이런 호텔 구경해 봤겠어. 우리 덕분에 호사를 누리는 거지. 그런데 셋째 시누이 선희 씨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민호가 왜 수진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안과 너무 안 맞잖아. 친정 부모님들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처음에 반대했는데 민호가 고집을 부렸어. 지금 생각해보니 내 판단이 맞았네. 저는 수영장 물속에서 그 말들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제 친정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부모님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우셔도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민호의 반응이었어요. 시댁에서 제 친정을 그렇게 험담할 때 민호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죠. 저는 더 이상 수영장에 있을 수 없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제가 들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수영 재밌게 했니?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오후에는 더욱 가혹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쇼핑몰에 가서 각자 기념품을 사기로 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도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시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드렸을 때도 반응이 싸늘했어요. 고맙긴 한데 이런 거 안 사도 괜찮았는데. 하지만 시누이들끼리 주고받는 선물들을 볼 때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녁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누이들이 가족 단톡방에 오늘 찍은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사진들은 모두 제 얼굴 부분만 잘라내고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직접 봤어요. 둘째 시누이 미희 씨가 사진 편집 앱으로 제 얼굴 부분만 지우고 있는 모습을 말이에요. 언니 왜 그래요? 제가 물어보자 미희 씨는 당황하더니 말했어요. 아, 이거 단톡방에 올리려고 하는데 사진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저를 가족 사진에서 지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민호와 이야기해봤어요. 여보, 오늘 수영장에서 다들 내 친정 얘기하는 거 들었어. 민호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말했어요.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그냥 하는 소리야. 그럼 왜 말리지 않았어? 내 부모님을 그렇게 욕하는데.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진아, 괜히 가족끼리 분위기 나빠지게 하지 마. 조금만 더 참아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민호도 결국 시댁 편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섯째 날 아침, 저는 몸살이 났어요. 밤새 스트레스와 분노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더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미식거렸어요. 열도 조금 있는 것 같았고요. 아침 식사 시간에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방에서 쉬면 안 될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정했어요. 몸이 안 좋다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머리도 아프고 속도 메스꺼워요. 아마 몸살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젊은 사람이 무슨 몸살이야.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첫째 시누이 경희 씨도 거들었어요. 언니는 평소에 운동 안 해서 체력이 약한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아프다고 하고. 저는 정말 아팠는데 꾀병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점심으로 제주 흑돼지 고깃집에 가기로 예약되어 있었는데 저는 속이 안 좋아서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속이 안 좋아서 고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차갑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고기 안 먹는 건 민폐야. 예약도 다 해놨는데 무슨 소리야. 셋째 시누이 선희 씨도 한마디 했어요. 언니는 늘 특별하게 구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다 괜찮은데 언니만 뭔가 다르다고 하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몸을 이끌고 흑돼지 고깃집에 따라가야 했어요. 고깃집에 도착하니 진한 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속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냄새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신나게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저는 밖에서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혼자 나간다고? 정말 속이 메스꺼워서 고기 냄새를 맡기가. 그럼 코 막고 앉아 있어.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혼자 나가는 게 말이 돼.
저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코를 막고 앉아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시댁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시누이 미희 씨가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언니 모습 진짜 웃기다. 사진 찍어둘까? 정말로 핸드폰을 꺼내서 제 모습을 찍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하세요. 아픈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쳐다볼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욱 화를 내셨어요.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른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힘들면 집에 있지. 왜 따라왔어? 애초에 오지 말든가. 그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당첨된 여행인데 저에게 오지 말라고 하다니.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 상황에서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렇지 않았나 봐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한계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호텔 예약 앱을 켰어요. 제 이름으로 된 예약 내역을 보면서 빨간색 취소 버튼을 한참 바라봤어요. 정말 취소해버릴까?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하루만 더 참아보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결정이 잘못이었어요. 다음 날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6째 날,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평소보다 더 차가웠거든요. 체크아웃 전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이번 여행 어땠니?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어머니. 그러자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내가 평소에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더라.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저는 당황했어요. 어떤 의미이신지요? 첫째 시누이 경희 씨가 말했어요. 언니는 처음부터 우리랑 함께 여행하기 싫었던 거 맞죠? 내내 불편한 티를 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둘째 시누이 미희 씨도 거들었어요. 우리가 다 눈치챘어요. 언니가 우리를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괴롭힌 건 그 글인데 오히려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였어요. 셋째 시누이 선희 씨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솔직히 말해요, 언니. 우리 가족이 싫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저에게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든 결국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가족이니까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족이라고? 내가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었지? 네. 내 마음속으로는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을 거야. 내가 다 알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민호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수진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민호에게도 화를 내셨어요. 너도 마누라 편만 들고 내 어머니가 이렇게 서운해하는데도.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다른 투숙객들도 쳐다볼 정도로 말이에요. 첫째 시누이 경희 씨가 더 나아갔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가족 돈으로 이렇게 좋은 호텔에 와서 불편하기만 했죠. 저희 가족 돈이요? 이 호텔은 제가 당첨된 게 뭐 대단한가요? 어차피 우리가 항공료 몇 식비며 다 됐잖아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항공료는 각자 부담이었고 식비도 제가 많이 냈는데 오히려 저에게 신세를 졌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둘째 시누이 미희 씨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언니 친정에서는 평생 이런 호텔 구경도 못 해봤을 텐데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할 뻔했어요. 제 친정을 또 모욕하는 거였거든요. 제 친정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사실이잖아. 택시 운전하는 아버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어머니. 그런 집안이 우리 집안과 격이 맞나? 셋째 시누이 선희 씨의 말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부모님은 비록 돈은 많이 못 버시지만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사랑으로 키웠다고. 그래서 제대로 된 예의도 못 가르쳤나 보네.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한계에 도달했어요. 어떤 예의를 못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한 태도를 봐. 불편하다는 표정, 귀찮다는 행동.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저는 억울해서 울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참고 맞춰주려고 했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맞춰드렸다고 언제 혼자서만 삐지고 따로 행동하고. 그건 여러분이 저를 따로 앉히고 제외시켜서. 또 우리 탓이네. 내가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서. 이 모든 대화가 호텔 조식 뷔페장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른 투숙객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도 시댁 식구들은 계속 저를 몰아세웠어요.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손님들, 다른 투숙객분들께서 불편해 하시는데 조용히 해 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직원에게도 화를 냈어요.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요? 당신이 상관할 일이에요. 호텔 직원은 당황하며 물러났고 저는 더욱 창피했어요. 민호가 다시 중재하려고 했어요. 그만들 하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첫째 시누이 경희 씨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언니, 앞으로는 우리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말아요. 어차피 언니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오지 마세요. 민호 혼자 오면 돼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예 가족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둘째 시누이 미희 씨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차피 언니는 우리 가족을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셋째 시누이 선희 씨까지 나섰어요. 우리도 언니 눈치 보면서 모임하기 싫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처음부터 너를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어. 민호가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야. 어머니, 내 집안도 그렇고 너 자신도 우리 가문과는 맞지 않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년간 쌓인 모든 분노와 서러움이 한순간에 폭발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였군요. 제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를 왜 이렇게 무시하시는 거예요? 사람 대접은 해주셔야죠.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며느리 주제에.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호텔 예약 앱을 열었어요. 제 손가락이 빨간색 예약 취소 버튼을 향해 움직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은 이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빨간 예약 취소 버튼을 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지금까지 당한 모든 모욕과 무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이 다시 들렸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며느리 주제에. 그 말이 방아쇠가 되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예약 취소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에 알림 메시지가 왔어요. 예약이 성공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즉시 체크아웃 하셔야 하며
오후 2시까지 객실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다 끝났어요. 시댁 식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뭐가 끝났다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호텔 예약을 방금 취소했어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첫째 신우이 경희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라고? 장난친 거야. 장난 아니에요. 진짜 취소했어요. 오전 11시까지 체크아웃 해야 해요. 둘째 신우이 미희 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취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아직 4일이나 더 남았다고.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셋째 신우이 선희 씨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제 팔을 잡았어요.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당장 취소를 취소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안 돼?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제 이름으로 된 예약인데 제가 왜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을 길바닥에 내쫓으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요. 지금까지 저를 가족으로 대접한 적 있나요? 민호가 당황하며 제 팔을 잡았어요. 수진아, 진정해. 다시 예약하면 되잖아. 다른 호텔은 성수기라 빈 방이 없을 거예요. 있어도 4일간 최소 400만 원은 할 거고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첫째 신우이 경희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 예약 복구해줘. 늦었어요. 둘째 신우이 미희 씨도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제발, 우리 애들도 있는데 4일간 어디서 자라고. 그럼 애들한테는 왜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셋째 신우이 선희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 줘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예약 취소 관련해서 안내드릴 게 있어서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직원분, 이거 실수예요. 다시 복구 안 돼요? 호텔 직원은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취소된 예약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까지 체크아웃 하시지 않으면 보안 요원이 안내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호텔 직원이 떠난 후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와서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수진아, 미안했다.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예약해줘. 저는 그 모습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저를 무시하고 깔보던 시어머니가 제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첫째 신우이 경희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정말 너무했어요. 앞으로는 언니를 진짜 가족으로 대할게요. 둘째 신우이 미희 씨도 손을 모으며 애원했어요. 언니, 제발요. 우리 아이들이 호텔을 너무 좋아해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셋째 신우이 선희 씨는 아예 제 발목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제가 입 조심할게요. 앞으로 언니 친정 얘기는 절대 안 할게요. 제발.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시네요. 진심으로 미안해. 정말 잘못 생각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거짓이었다는 뜻이네요. 그게 아니라 6일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저는 하나하나 상기시켜줬어요. 공항에서부터 저만 다른 항공사로 보내고 식당에서 혼자 앉게 하고 사진에서 제 얼굴 지우고 제 친정 부모님 욕하고 미안해, 미안해. 시어머니가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제 부모님을 택시 운전사, 마트 아르바이트라고 무시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어머니, 늦었어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변했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저를 설득해봤어요. 수진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 저는 민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가족이요? 어머니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머니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6일 동안 저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하네요. 수진아, 여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저를 한 번이라도 감싸주셨나요? 시댁에서 제 친정 욕할 때 말려주셨나요? 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11시까지 체크아웃 하시고 저는 따로 다른 호텔 잡을게요. 다른 호텔? 네. 제가 따로 하룻밤 더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 호텔로. 안 돼요. 저 혼자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첫째 시누이 경희 씨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어요. 언니, 정말 제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말해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11시까지 나가시면 돼요. 오전 10시 30분 저는 호텔 로비에서 시댁 식구들이 짐을 끌고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당황이 가득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울면서 왜 호텔에서 나가야 하는지 묻는 모습이 안타깝긴 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려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정말 모르신 거예요? 알고 싶어. 정말로. 6일 동안 저를 가족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취급했잖아요. 공항에서부터 식당에서, 관광지에서, 호텔에서 계속. 그건 제가 당첨된 여행인데 저만 혼자 다른 항공기를 타게 하고, 식당에서 혼자 앉게 하고, 사진에서 저만 빼고 찍고.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친정 부모님을 모욕했잖아요. 그게 가장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진심으로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때 첫째 시누이 경희 씨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우리도 언니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랬으면 왜 지금까지 이랬을까요? 저는 하나하나 상기시켜줬어요. 경희 씨는 저보고 우리 집안과 격이 안 맞다고 했죠. 미희 씨는 제 친정을 가난하다고 비웃었고, 선희 씨는 제 부모님을 택시기사, 마트 아르바이트라고 깔봤잖아요. 시누이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올릴 사진에서 제 얼굴만 지우고. 그게 가족이 할 짓인가요? 둘째 시누이 미희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셋째 시누이 선희 씨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언니, 정말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기회는 지난 2년 동안 충분히 드렸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때 호텔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죄송하지만 체크아웃 시간이 지났습니다. 로비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시댁 식구들은 어쩔 수 없이 짐을 끌고 호텔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민호가 저를 붙잡았어요. 수진아, 우리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저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여보가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포함해서. 수진아, 여보는 한 번도 시댁에서 저를 무시할 때 막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고 참으라고만 했죠. 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시댁 식구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샵샵 13단계 희망적 결말과 새로운 시작. 시댁 식구들이 호텔을 떠난 후
저는 프런트에서 하룻밤 더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했어요. 다행히 같은 호텔에서는 빈 방이 없었지만 근처의 다른 프리미엄 호텔에서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홀로 제주도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6일 동안 시댁 식구들과 함께 다니면서는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바다와 하늘이 보였어요. 새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니 정말 평화로웠어요. 앞으로 4일간 아무도 저를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온전히 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발코니에 나가서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후 4일 동안 저는 혼자서 제주도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할 때는 못 가봤던 작은 카페들, 예쁜 미술관들, 조용한 해변들을 마음껏 둘러봤어요. 첫째 날에는 서쪽 해안을 따라 드라이브를 했고, 둘째 날에는 한라산 등반을 했어요. 셋째 날에는 동쪽 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들을 구경했고, 마지막 날에는 제주 시내의 전통시장과 박물관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혼자 먹는 제주도 음식들도 정말 맛있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그런 걸 왜 먹느냐, 우리끼리 다른 걸 먹자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녁에는 해변가 작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어요. 따뜻한 전복죽과 갓 구운 생선을 먹으며 노을을 바라보니 마음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그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지금 어디야? 새로운 호텔이에요. 우리는 공항 근처 모텔에서 4일간 지내야 해. 아이들도 울고 있고 정말 힘들어. 그렇구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야. 가족들한테도 단단히 말했어. 여보,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무슨 뜻이야? 결혼 2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존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시댁에서도, 여보에게서도. 수진아,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저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2년을 돌이켜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봤어요. 시댁 식구들이 좋아할지, 민호가 만족해할지만 생각했죠. 정작 제가 행복한지, 제가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로 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살지 않겠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겠다.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겠다. 그렇게 저는 제주도에서 4일간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후 민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고 시댁과의 관계도 완전히 재정립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들은 4일간 공항 근처 허름한 모텔에서 지내야 했다고 해요. 7명이 좁은 방 2개에서 지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계속 왜 좋은 호텔에서 나와야 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어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계속 연락해서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 용서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변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그들이 정말로 변할 때까지는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민호와의 관계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했고 민호도 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시댁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들이 저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고 제 의견을 당당히 표현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나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받거나 존중받지 못한 적이 있으시나요? 그럴 때는 참기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어요.
물론 제가 한 방법이 모든 상황에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힘든 결정도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결혼 2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진짜 가족이 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제주도 여행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주인공이라는 걸요. 오늘 저희 제주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